이번에는 이제 이 서페이스 노이즈 메이커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기능을 쓸 때 레이어와 모브 타겟 이 두 가지 기능도 같이 쓰는데 그것마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페이스는 어딨냐? 여기 서툴 뭐 쭉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해서 이 노이즈를 딱 눌러보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오브젝트에 알파나 뭐 노이즈 이런 것들을 입히는 거예요. 뭐 패턴화 시켜서 입힐 수도 있고 알파를 임포트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개념은 그냥 알파를 입힌다.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옵션 값들은 여기 다 있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알파를 불러와서 입히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를 딱 클릭하면은 경로가 하나 뜹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지금 제가 갖고 왔죠. 그래서 온 오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천천히 이 3D부터 알려드릴게요. 노이즈.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노이즈를 가끔 써요. 이 기능도 솔직히 자주 쓰지는 않거든요. 물론 캐릭터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배경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인터페이스부터 알려드리자면 그냥 똑같아요. 화면 여기 뭐 조작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줌 했다 이렇게 여기 클릭하고 드래그 하면 되고 뭐 무브나 이런 거는 굳이 쓰지 않고 리센터 눌러서 이 센터 맞춰주고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센터 이게 무슨 기능인지 알겠죠? 화면 내가 원하는 오브젝트에 딱 맞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노이즈 메이커는 여기가 좀 중요하긴 한데 한 두 가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3D 타입과 UV 타입이 있어요. 노이즈 플러그도 있고 이 세 가지 타입인데 3D는 뭐냐? 그냥 제가 한번 3D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대충 노이즈를 알파를 하나 불러온 다음에 OK 눌러보면 이 평면이죠. 이 알파를 요만큼의 이제 정면으로 다시 사이드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프론트 뷰 이 사이드잖아요. 이렇게 알파를 앞으로만 이렇게 정면으로 쏘는 거예요. 프로젝션을. 그래서 정면에 이런 알파들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알파가 나오지가 않고. 이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정면으로 알파를 쏴준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UV는 UV 베이스. 제가 뭐 UV 펴놓은 게 있거든요. 얘는 UV가 안 펴져 있어서 얘 같은 경우는 UV가 안 펴져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 메이커에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UV를 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뭐 이렇게 알파를 가져와서 쓰면 되겠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점은 UV 같은 경우에는 이 UV 나와 있는 이제 경계선 심 이 부분의 알파가 이렇게 툭 끊겨져 나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돼요. 만약 이걸 쓸 경우에는 3D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쏜다 그랬으니까 정면이 아닌 부분, 사이드 부분 이렇게 알파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굳이 뭐 돌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데 이 알파를 막 UV 펴서까지는 안 하고
3D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옆면 같은 부분은 그냥 개인적으로 알파를 이렇게 불러와서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거 있죠. 드래그 렉으로 이렇게 좀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따로 줘서. 만약에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하시면은 UV로 한 다음에 UV-C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뭐 방법은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알파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 스케일을 0으로 두셔야 돼요. 노이즈는 기본적으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알파 스케일로 이렇게 스케일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뭐 마스크 이것도 굳이 지금 마스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두시고, 이거는 강도입니다. 강도. 그래서 강도 조절하시면 되고, 믹스 노이즈랑 같이 믹스할 거냐, 근데 노이즈 안 쓸 거죠. 노이즈 쓸 거면 이거를 늘린 다음에 얘도 같이 믹스하면은 이런 식으로 노이즈도 나옵니다. 안 쓰면 0으로 두시고. 네. 뭐 이거 마스크도 지금 안 쓰니까 그냥 이거는 뭐 적용이 안 돼요.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실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 저는 이걸 많이 쓰거든요. 이게 포토샵의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도. 덜 줄 거냐, 더 줄 거냐, 세게 줄 거냐, 부분 줄 거냐, 뭐 이 높낮이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가면은 강도가 약해지죠. 이거는 단순히 이 지브러시 안에서의 값을 숫자로 이 강도를 조절하는 거고, 이거는 그래프로 내가 좀 더 이 안에 강도를 이렇게 더 꼭지점을 만들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좋은지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여기 이렇게 화살표 쭉 내리면은 이 둥근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약간 더 직선적으로 쓸 수가 있죠. 이걸 줄이면. 그리고 얘네를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맨 끝으로 갖다 대면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근데 잘 쓰진 않아요. 저는 옵셋이나 뭐 이런 거, 노이즈도 추가를 안 하고, 이건 타일링인데 이것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리셋 하고 싶으면 리셋. 저는 리셋 언더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쓴다 정도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성이 됐죠? 이건 프리뷰예요. 노이즈 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게 프리뷰 상태입니다.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이 오브젝트. 그래서 이 apply to mesh를 하셔야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안 된 프리뷰, 적용이 된 완전 상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프리뷰처럼 나오진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 만약에 UV를 펴놓은 상태로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노이즈 키고 UV로 바꾼 다음에 뭐 알파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노이즈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강도도 이렇게 조절하고, 오케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다음에 apply to mesh 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UV 대신에 UV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씬 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씬 부분에 경계선 부분이 확실히 자리 잡혀 있죠. 이렇게 UV를 이렇게 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이 이 잘린 부분, 이 부분에 저런 식으로 노이즈가 경계선이 지게끔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말한 뭐 그런 거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무스를 줘서 스커팅을 좀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중간에 잠깐 튕겨서 다시 켰는데요. 계속 이어서 하자면 이제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UV3D가 있고 이제 노이즈 플러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양들이나 노이즈 같은 형태들이 막 있거든요. 이거 지브러시 홈페이지 가시면은 모양이 다 나와 있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잘 써본 적은 없습니다. 뭐 우드 같은 경우를 볼까요? 뭐 이러한 기본적인 우드라고 해서 뭐 이러한 노이즈 플러그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약간 우드처럼 알파가 찍히죠. 뭐 이러한 플러그가 있다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사실 노이즈 플러그는 잘 안 쓰고 이 부분이 이제 노이즈 플러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막 해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노이즈 플러그가 적용됐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사용하면은 뭐 잘하면은 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뭐 잘 쓰진 않아요. 저는. 아무튼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여기에 라이트 박스에 여기죠 여기 라이트 박스에 노이즈 메이커라고 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 이런 거 프리뷰만 봐도 뭔가 좀 부서진 느낌의 돌 낼 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 스크래치 이렇게 스크래치 낼 때 돌 질감 낼 때 쓸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돌 질감 이게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런 걸 쓰실 때는 좀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거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어플라이 투 메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인플렛 되죠? 이런 부분. 이 노이즈 메이커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인플렛이 된다는 거예요. 부풀어 오른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저도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했었거든요. 먼저 이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로 한다고 하면은 여기 부분에 뭐 이렇게 부서진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럼 지금 이런 부분 잘 나오죠? 근데 이거를 어플라이 투 메시 하면은 엄청 부풀어 오르죠. 그래서 어떤 컨트롤이 좀 필요하냐? 일단 이 스트레인지 이거 값을 좀 적당히 주셔야 돼요. 적당히 주시고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이 그래프를 개인적으로 저는 리셋을 하고 이 중간 부분 이 부분을 넘지 않게 여기서 좀 노는 편이에요. 이게 넘어버리면은 조금 인플렛이 심하더라고요. 지금 컬러 블렌드가 들어가서 주황색으로 나오는데 이거 0으로 두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좀 이 꼭지점을 더 추가로 해서 얘 같은 경우에 좀 더 이거를 쪼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납니다. 쪼여야지. 얘는 좀 뭐 대충 이 정도 느낌을 냈다고 보면은 오케이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투 메시 하면은 아까보다는 좀 덜하죠. 아까는 엄청 부풀었거든요. 근데 아까보다는 좀 더 괜찮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거 쓰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이 값을 적당히 준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라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만약에 이런 극단적으로 좀 더 깊이감을 내고 싶은 작업을 하실 때, 이거는 제가 시행착오 겪은 조금 경험적인 팁입니다. 네. 뭐 다른 요거 쓰실 때 더 괜찮은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래서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추가적으로 레이어와 모프 타겟 이거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레이어는 뭐냐, 캐릭터 분들이 많이 더 쓰실 것 같은데, 이렇게 레이어를 형성시켜서 그 강도 조절,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에는 레이어 하나하나씩 만들어서 제가 알파를 그렸을 때 뭐 간단하게 이러한 알파를 그렸을 때 인텐시티로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텐시티를 조절을 하면은 내가 계속 이렇게 조절했다가 이렇게 조절했다 그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나하나 찍어나 하는 게 아니라 서페이스로 활용할 때, 그럴 때는 이게 어려움이 있겠죠.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절을 이걸로 서페이스 이걸로 해야 되는데 계속 보면서 좀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킨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레이어 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녹화가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킨 상태에서 서페이스를 주면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강도 조절이. 뭐 한번 해볼게요. 대충 노이즈를 이렇게 준다고 하고, 그리고 어플라이 투 메시를 하면 좀 인플렛이 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노이즈가 형성되죠. 레이어로 가셔서 이제 녹화 기능을 꺼보고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부위만큼 조절이 가능합니다. 만약 여기 추가적으로 여기다 더 다른 부분을 더 추가하고 싶다 하면 레이어 하나 더 생성한 다음에 뭐 얘 같은 경우에 다른 거 그냥 여기서 다른 예를 가져올게요. 뭐 스크래치 이런 거 이렇게 깊이가 낸다. 그러면은 굳이 인텐시티 조절 안 하고 레이어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 좋아요. 알파 쓰실 때. 서페이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부위만큼 제가 강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레이어의 핵심 기능이 이거입니다. 더 원하는 컨트롤 할 수 있죠. 네이밍 받고 싶다 하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뭐 테스트 01 뭐 이렇게 받고 원하는 부위 클릭하시고. 근데 만약에 나 여기다가 또 다시 녹화를 하고 싶다 하면 녹화 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녹화가 돼요. 그런 다음에 녹화 끄고 다시 컨트롤하고 이렇게. 레이어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아시겠죠? 위아래로 순서 바꾸는 거. 별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대신에 레이어도 서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서페이스는 이 apply to mesh를 해줘야 오브젝트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레이어도 베이크 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레이어는 다 삭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룩을 보고 이 정도가 괜찮겠다 할 때 이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페이스 할 때 레이어도 같이 쓴다.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모프 타겟도 이용합니다. 모프 타겟 또 뭐냐, 얘는 원본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본으로 되돌리기. 그래서 만약에 레이어를 키고 이렇게
다 설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간에 모프 타겟을 안 켜놔서 지금 원본이 이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자면 얘를 일단 지워볼게요. 여기 지우는 거 여기 딜리트 있습니다. 예. 다시 킨 다음에 이 상태에서 원본 상태에서 녹화를 키고 뭐 모프 타겟을 이용해서 스토어 MT를 하면 저는 이걸 많이 써요. 스토어 MT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쓰는 기능. 스토어 MT를 누른 다음에 이제 원본이 이게 딱 베이크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알파를 칠해볼까요? 그럼 기존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B 눌러서 M 누르면 모프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레이어는 전체적으로 얘를 강도를 조절하는 거고 모프 타겟은 내가 원하는 만큼 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한 기능이죠. 원본으로 브러쉬질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감이 너무 깊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미세하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프 타겟은 굳이 레이어 쓸 때 말고도 저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스커팅 할 때. 대신에 꼭 원본을 제가 자신이 원하는 원본을 꼭 스토어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원본을 돌아가고 싶다. 그럼 스위치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완전 원본 돌아가고 다시 누르면 그 전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딜리트 MT 하면은 완전 삭제됩니다. 원본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모프 타겟이 아무것도 없다고 뜨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이제 딜리트 MT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랜 메시 두께 만들 때 썼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은 딱히 뭐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추후에 제가 이 기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영상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프도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말고 이렇게. 아무튼 레이어는 끄고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고 마이너스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끄고 모프는 부분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모프 타겟 이렇게 올리고 모프로 원본으로 되돌릴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모프 타겟 기능입니다. 굳이 레이어 안 키고 끄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서페이스 기능에서 좀 빠뜨린 게 있는데요. 뭐 노이즈를 줄 때 뭐 노이즈 메이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줬을 때 얘를 마스크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Make by Noise라고 있거든요.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마스크가 형성이 돼요. 드러날 부분, 이 부분이 마스크가 자연스럽게 이 노이즈 메이커가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디포메이션, 인플렛 이렇게 이용하면은 원하는 만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렛 이용하면 돌아가고 싶을 땐 컨트롤 Z 누르시고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하면은 더 좋은 거는 부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노이즈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뭐 좀 원본으로 돌아가서 뭐 모프 타겟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원본 모프 타겟 켜놓고 서페이스, 노이즈 여기서
뭐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Make by Noise를 클릭하면 좀 크기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크기를 좀 두껍게 이런 식으로 좀 깊이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난 여기만 주고 싶다 하시면은 마스크로 밑부분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어두운 게 안 나타나는 거고 이 어두운 게 안 나타나는 거고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나타나기 싫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 뭐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고 자연스럽게 여기만 할 수 있게끔 이 상태에서 뭐 디포메이션에 인플렛 해서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인플렛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경계선 부분 꺾이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인플렛이 들어가게 되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면이 약간 찝히는 형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쓸 때는 웬만하면은 평평한 부분 그런 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 이렇게 여기도 지금 찡겨서 이렇게 지워주고 뭐 이렇게 평평한 부분에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모프 타겟을 이용해서 원본을 되돌릴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응용할 수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노이즈 메이크를 이용해서 마스크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그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반전은 뭐 컨트롤 눌러서 반전시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